자, 직선의 기울기에 복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개념을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곡선의 기울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으로 시작해서 미분 계수, 순간 기울기까지 가니까 개념을 쫙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곡선 위에 두 점을 잡아서 그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점 A와 점 B, 곡선 위에 점 두 개를 잡은 다음에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이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예요. 직선의 기울기. 그럼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요.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죠.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잘 적어두세요. 곡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결국 뭡니까? 직선의 기울기예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곡선에서 처음 배우는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은 그냥 곡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곡선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두 점을, 이 점과 이 점을 잡아본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연결을 했더니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근데 기울기가 0이라는 이 정보는 평균 변화율로서 곡선에 대한 어떤 기울기 정보를 좀 분석하고자 개념을 만들어낸 건데, 기울기 0이라는 이 값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선을 표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점과 이 점 사이가 너무 멀면 멀수록 정보가 왜곡될 확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곡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직선의 기울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다듬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좀 좁혀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점을 왼쪽에 있는 점으로 계속 가깝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점이 마치 한 점인 것처럼 가까워졌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이 워낙에 곡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왜곡하고 그것을 리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점을 가까이 만든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고, 그것을 우리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을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자, x2에서 x1을 뺀 것을 우린 뭐라고 불렀습니까? x의 변화량 델타 x라고 불렀죠.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로 바뀌기 위한 과정은 바로 x의 변화량을 어디로 보내주죠? 얼마나 작게? 0과 마찬가지로. x의 변화량을 충분히 0에 가까이 보내버리면 그것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구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x2를, 한 점을 x1으로 점점 가까워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동영상처럼 느끼셔야 돼요. 자, 이 x2가 점점 x1에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x2가 이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이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x2가 이 점에 있을 때는 역시 아직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 될 수밖에 없고요. x2가 이 점에 와 있을 때도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x2가 x1에 완전히 가까워져 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x2는 사실은 이제 움직이는 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x1, x2라고 이름을 붙여줄 때는 일반적으로 정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점을 x2가 아닌 x로 정의를 해주면, 지금 이와 같은 가정은
움직이는 점 x가 x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과정이고 그 이야기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죠. x의 변화량을 0에 가까워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기울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뭘로 시작하냐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요거 자체는 평균 변화율이고요. 앞에다가 리미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x의 변화량을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의 변화량을 우리는 델타 x라고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fx1에서 더하기 x의 변화량 델타 x 빼기 거기서 fx1을 빼면 평균 변화율인 거죠. 역시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리미트, 자, 여기 밑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뭘까요?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만들기 위해선 x1이라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로 만들기 위해선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바로 x의 변화량을 어디로 보냅니까? 0에 보내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x의 변화량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x의 변화량은 이렇게 쓸 수 있죠. x에서 x1만큼을 빼는 거죠. 다시 한번 x에서 x1만큼을 빼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x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의 변화량을 x 빼기 x1이라고 쓸 수도 있네요. 그렇죠? 마찬가지 y의 변화량도 fx 마이너스 fx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쓴 건 뭡니까?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걸 순간 변화율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개념 생각합니다. 이 x라는 점을 우리가 어디로 보내줬나요? 0으로 보내줬나요? 이 x를 0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렇지 않죠. x를 바로 x1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줍니까? x1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 식을 쓰셔야만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외우셔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식을 써보시고 앞에 리미트가 붙는데 순간 변화율을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두 가지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델타 x분의 라고 쓰는 이 식과 x-x1이라고 쓴 이 두 식이에요. 근데 아이디어는 똑같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런데 앞에다가 x의 증가량을 한없이 0에 가까워지게 보내면 순간 변화율이 된다. 이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달리 표현한 거죠. 그림을 보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서 수식을 반복적으로 쓰시고 나서 완벽히 이해한 후에 외우시기 바랍니다.